의령공 37장은 군자는 원칙을 지키되 고집스럽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군자는 도덕적 원칙, 즉 정, 이것은 굳게 지킨다. 그러나 적은 신의, 헤아릴 양이죠. 적은 신의를 절대화하여 융통성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양자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무슨 판단의 기준을 바로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을 의와 도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기초로 해서 물고죠. 자왈, 군자정, 이불량. 군자는 정, 바르다. 곧고도 또 곧다. 고들정자죠. 바르고 굳게 지킨다. 즉, 주자집주에서는 정을 정이고야 그랬어요. 바르고 굳게, 바르고 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바르고 또 바르고 굳어도 불량, 불량은 바로 헤아릴 양이죠. 의자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믿을 양, 또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다, 이런 얘기죠. 고집스러울 양. 즉 양은 선악 시비를 가르지 않고 덮어놓고 믿거나 또 자기가 한 말을 무조건 실천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즉 작은 신의 고집스러운 약속 준수, 융통성 없는 성실함,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죠. 작은 신의를 고집하고 융통성 없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그런 것을 군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즉 군자는,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곧고 바르지만 그냥 맹신하진 않는다. 즉 군자는 바른 도리를 굳게 지키지만 작은 신의를 고집하지 않는다. 즉 군자는 올바름을 지키되 융통성 없이 고집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 융통성 없다는 얘기는 바로 상황과 의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과 양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자집주에서는 정이라는 것은 바로 바르고 굳은 것이다, 이렇게 봤죠. 양이라는 것은 즉 집일 하나만 붙들고, 이런 얘기죠. 집일 하나만 잡을지, 하나만 잡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만 부지권자, 권자를 굳이 알지 못한다. 권자, 즉 권도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권자는 여기서 권도, 즉 권도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취하는 모든 방편, 임기응변이 없다, 이런 얘기. 임기응변을 굳이 모른다. 그러니까 군자는 바로 주자집주에서 보면 바르고 곧지만 한 가지만 고집하여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모른다, 아는 것이 바로 양인데, 양, 권도를 한다. 권도는 뭐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기응변을 취하는 어떤 방편, 그것을 알고 적당히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고집불통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즉 군자는 대의와 도를 굳게 지키지만 소인은 작은 소인의 작은 신의처럼 한 번 말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 고 생각하여 상황과 일을 따지지 않는 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정의라는 것은 의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의 확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이라는 것은 융통성 없는 고집,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맹자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간단하니까. 맹자에 이두화라고, 이두화절이 있어요. 이루하. 이루와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 대인자 언불필신. 큰 사람, 대인은 바로 말을 반드시 믿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없다, 유연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지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 꼭 누구처럼 다리 밑에서 데이트 약속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다 차는데도 그 말만 믿고 그냥 빠져 죽는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큰 사람은 말 그대로 반드시 믿지 말아라. 즉 자기가 한 말이라도 무조건 지키려 하지 말고 행불필과, 행동도 반드시 어떤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결과를 낼 필요가 없다,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한 번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오직 의의 justice, 정의의 그 바탕을 둬라. 정의가 있는 곳에 그것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어야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즉 누군가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무리를 낳는다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리 밑에서 약속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서 곧 빠져 죽는데, 빠져 죽을 그런 약속은 지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즉 군자는 약속 자체보다도 자스티스를 따라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고들정, 정이고, 사정이 바뀌어 있는데도 무조건 약속만 지키려는 것은 바로 양이죠. 위령공 38장은 공작의 기본 자세를 공직자, 임금을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 공직자가 돼서 국가에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먼저 일을 하고, 즉 자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보수를 뒤에 생각해라. 아주 평범한 얘기죠. 즉 벼슬하는 사람은 먼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똑복이나 이익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문은 사군 임금을 모실 때, 섬길 때 경기사 그 일에 자기 직책을, 그 일은 임금을 섬기니까 바로 그 밑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성실히 수행하고 이후 그리고 난 후에 기식 그 녹봉을 먹어라, 돈을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월급 받아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응? 사군 임금을 섬길 때 조정에서 지금 벼슬살이를 할 때 말이죠, 자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녹봉을 받아라. 공직자는 녹봉보다는 직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집주도 여기서 식은 뭐냐? 녹이다. 그래서 식은 녹봉을 받는 것이다. 군자지사야 선사후식.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후식 뒤에 녹봉을 생각해라. 공직에 나간 사람은 먼저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다하고 녹봉이나 이익, 이것은 나중에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위령공 39장은 공자 이전, 즉 춘추시대 이전에는 교육이 주로 귀족 계층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만 했으면 누구든지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편 7장에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즉 행자 속수 이상, 스스로 속수 이상을 가지고 오면은 나는 미상 무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그만 예의라도 지키면은 배우고자 하는 욕망만 있으면 나는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수리편 7장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는데, 즉 신분보다 배움의 의지를 중시했죠. 이 때문에 공자는 중국 역사상 사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보죠. 간단하죠. 자왈. 유교, 무류, 있다, 없다. 뭐가 있냐? 교육이 있으면은 차별이 없다. 즉, 배움에, 가르치면은 바로 차별이 없다. 아주 간단하죠. 유교, 교육이 있다. 즉, 인격이나 인품은 교육이 있더라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류, 인간의 신분상의 부류가 없다. 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즉 교육에 있어서는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주자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주자는 인성 개선, 이 분류 유선학 지수자, 기습지염야 그랬어요. 즉 인성 개선, 사람의 본성은 대개 선하다, 성선설이죠. 그래서 선악의 다름, 선악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다름이 있는 것은 그 이유, 선악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기습, 즉 기질과 관습이
오염됐다, 물들었다. 그렇기 때문이지 사람은 원래 성선설의 입장에서 착한 것이다. 착한데 그 착한 마음에 선악은 바로 기질과 습성 때문에 이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착하고 악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교육을 하면은 즉 무소유기, 즉 군자의 가르침에서는 누구도 무소 있어서는 안 된다. 유기하는 것, 유기 버리거나 버리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게 이렇게 비슷하니까, 즉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총명한 자와 우둔한 자, 이런 사람을 본질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교육의 대상으로서 삼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라는 얘기는 바로 단순히 어떤 종류 이런 게 아니에요. 종류 이런 게 아니고 신분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재능에 따른 어떤 차별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없어야 한다. 그래서 유교 무료라는 것은 교육이 있을 때 교육은 바로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 교육의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공자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속수 이것만 갖다 주면 모두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즉 유교 무료는 교육이 있으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유교 교육수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평등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의령공 40장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도부동 불상의모. 여기서는 뭐 가치관, 정치적, 도덕적 지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은 불상, 서로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별 문제될 게 없죠. 도부동. 지향하는 도가 다르면은 서로 함께 의모,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즉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은 함께 일을 논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니까 주자집주를 보면 도라는 것은 소유행야. 사람에 따라서 행동하는 바다. 까닭이다. 행동하는 거다. 사람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다. 도는 그렇게 먹고, 부동이라는 것은 여선, 선악, 선과 악, 사정, 그름과 올바름의 뜻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자집도에서는 도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은 바로 선과 악, 사와정, 그름과 바람이 서로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이
서로 다르면은 함께 국가를 다스리거나 큰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의 의도는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 그런 게 아니고, 공자가 말한 여기서 도는 단순한 취향, 의견, 그런 게 아니라 인의 얘기를 얘기해줘. 도는 인의 얘기를 추구하는 바가 같지 않으면은 그걸 근본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공익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사익을 추구한다면은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은 청렴한 행정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조직에서 중요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려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근본 가치와 목표가 다르면 깊은 협력이나 공동계획은 어렵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장에서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정당 정치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당의 탄생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공자의 본래의 뜻은 이 도라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정책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의 원칙, 인간의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국가 운영의 근본 이념을 의미하죠. 따라서 공자는 근본 가치와 정치적 신념이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국가의 대계를 논하기가 어렵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정당 정치와도 그러나 공통점은 있죠. 현대 정당은 결국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중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가치와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정치를 한다? 이 원리가 공자의 말과 통하는 면은 있어요. 공자는 도덕적, 철학적 가치의 일치, 이걸 중시 여겼죠. 그러나 현대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정책 실현, 선거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조직이죠. 그래서 정당의 이 얘기는 바로 정당의 근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정당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결사의 원리가 가깝게 이해된다고 봐야 되겠죠. 위령공 42장도 아주 간단하죠. 원문은 자왈 사달 이의야, 사, 그것은 말이나 문장이죠. 다른 뜻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사달, 이 얘기는 바로 말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의는 그것뿐이다. 그것뿐이다. 즉, 말이나 글이 바로 그렇게 바르게 전달되면 됐지. 다른 군소리나 가식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집주에서도 바로 사치달의 이의 이랬어요. 사, 문장, 이것이 치, 기준으로 삼다. 뜻이 전달된다. 달의, 일뿐이다. 글이나
발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취할 뿐이다. 기준으로 삼을 뿐이다. 글이나 말이 전달되는, 뜻이 전달되는 것을 취하는 것일 뿐이다. 문장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그것이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죠. 즉, 상, 불리, 불여, 위공. 상은 최고의 수준, 높은 수준. 불이 A, 위, B. 수거죠. A를, 불이, 불여를, 공.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여, 불여는 바로 화려한 수식, 이것을 문장의 뛰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상, 불이, 불여, 위공이란 얘기는 바로 상, 최고의 문장이죠. 최고의 문장이라는 것은 화려함과 뛰어남으로 삼지 않는다. 화려한 수식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냥 말만 전달하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꾸미는 거, 수식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바로 어려운 전문 용어나 전문 용어를 남발하기보다는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또 현란한 수사보다는 핵심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위령공 42장은 이 장은 공작의 세심한 배려와 얼마나 자상한 사람으로서의 실천적 인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맹인, 즉 고자죠. 맹인 악사를 안내하면서 계단과 자리와 또 사람들의 위치 하나하나를 알려준 것은 상대방, 즉 맹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예와 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애와 예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인과 예절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본문을 보면 사면, 옛날에 이걸 맹으로 읽었는데 그냥 사면견.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악관이에요. 약관.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면이라는 악사예요. 악사. 그러니까 악사니까 궁중악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궁중악사. 즉 옛날에는 고대에는 눈먼 사람이 음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악사인 면이 견 보러 왔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찾아왔다 이러면 되죠. 누구를 목적으로는 생략돼 있죠. 공자. 그러니까 궁중악사 면이 공자를 찾아와 그냥 뵙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죠. 이때 급게 그
궁중각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계단 앞에 이르면은, 계단 앞에 오면은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개야, 계단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계단 앞에 오면은 공자는 계단입니다. 이러고 계단을 올라가서 자리에 가까우면은, 즉 궁중각사 여기 앉을 자리가 가까워지면 그게 자리입니다. 당신 자리입니다. 뭐 앉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앉으면은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앉으면은, 자, 공자는 그 궁중학사 면에게 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모제사, 모제사요. 이 자리에는 누가 있고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바로 옆자리는 김씨가 있고 당신 바로 오른쪽에는 뭐 이씨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개가 있다. 여기는 아무개가 있다. 즉 공자는 이 궁중학사 면에게 아무개는 여기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고 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궁중학사가 나가니까, 궁중학사 없을 때니까 이제 자장이 공자한테 물었죠. 여사 언지도여. 이 앞에 여는 전치사죠. 허사. 함께, 에게, 궁중학사에게 언지도여. 뒤에 여는 의문부사죠. 입니까? 궁중학사에게 말하는 돕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공장님이 얘기한 대로 계단이면은 여기 계단이요. 자리면은 이게 자리입니다. 다 앉으면은 바로 당신 오른쪽에는 이 씨가 있고 왼쪽에는 뭐 강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즉 궁중학사에게 하는 도리입니까? 즉 일일이 안내하는 것이 바로 궁중학사에 대한 도리입니까? 이렇게 자장이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해요. 그렇지,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상사지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소경인 이 악사를 돕는 길이다. 즉 본래 맹인을 돕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공자는 자장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자, 이걸 주자집주에서 보면은 여기서 면이라는 사람, 여기서 면, 고대 중에서는 맹이라고 돼 있는데, 저 면은 주자집주는 고자다, 눈먼 사람이다. 이런 얘기. 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궁중학사를 상한다, 돕는다는 얘기는 부지 보도지야. 부지, 즉 보축하고 보도, 인도하는 것이다. 궁중학사를 보충하고 부축하고 인도하는 그 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죠. 계단이 있으면 여기 계단이요. 또 자리가 있으면 여기 자리니까 앉으시오. 또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어. 이렇게 자세히 그 궁중학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의미는 단순한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자는 계단에 오르자 계단을 알려주고 자리에 이르자 자리에 알려주고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한 행동이죠. 따라서 이 장은 인이란 바로 상대의 처지를 헤아려 실제의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보면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의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김 선생이 계십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인 것입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세심한 배려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고.